허멀리프 임플란트의 웰락 임플란트와 에스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상악 대구치에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악 대구치, 최후방 구치가 가장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허멀리프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요건 중에서 장기간에 어떤 프랙처나 테어링이 생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이 되도록 간단해야 하며, 그리고 그 임플란트의 어떤 깊이나 패스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보철이나 장기적인 애후의 어떤 호의적인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인데, 상악에서 대체적으로 팔라탈 루트 쪽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테리고이드 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제 사진은 아니고 인스타에서 좀 캐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심는 이런 방식 말고 약간은 구개측 측은이 있는 방향 쪽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쪽 내에 있는 상악동 내에 있는 막을 이쪽에서 측방으로 이렇게 리프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 도에서도 스크류 타입을 그려놓긴 했지만,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틸팅에 의한 스크류 루즈닝이 야기되기 때문에 허멀리프의 어떤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스크류 루즈닝이 없는 이 방향의 어떤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게 발치 직시를 할 때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구개측 측은이, 사실 이 사진이 구개측이 원래 좀 더 두꺼운데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치를 하고 2, 3개월 후에 접근을 할 때도 이 방향, 그리고 만약에 힐드 리지에서도 이 방향으로 허멀리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아주 쉽고, 그리고 애후도 좋은 임플란트를, 장기적인 애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올 수 있는데, septum의 구개측 슬로프를 이쪽을 스타트를 한다, 아니면은 팔라탈 루트에서 협측 슬로프를 이쪽을 스타트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바디가 구개측이 피질고를 여기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임플란트가 놓이면 이 피질골은 차후에도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은, 물론 이렇게 수직으로 심는 것도 좋지만 이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훨씬 더 임플란트를 쉽고, 그리고 환자도 편하고 술자도 편하게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이 아닌 구개측으로 팔라탈 루트 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개측이 원래 더 블러드 서플라이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본과의 컨택되는 면적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뼈가 이런 협측에 있는 뼈보다는 훨씬 더 어떤 양질의 뼈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6번에서 치관 파절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3등분을 해서 일단 발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개측 발치를 하고 메지알 발치를 하고 디스탈을 발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뭐가 좀 이상해서 제거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시스트가 하나 딸려 나온 거죠. 그래서 상악동이 완전히 뚫린 거죠. 제가 이때 좀 당황을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우지 해서 일단은 순간 생각이 난 게, 치질로 이 본을 바깥쪽에 그린스틱 플렉처를 시켜서 본을 꺾어서 일단 협측을 덮었습니다. 이때 덮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하나 했는데, 구개측 팔라탈 쪽에서 이 부위를 이용해서 드릴을 하고 이 내부를 보니까 이 내부는 상악동막이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개측을 이용을 해서 허멀리프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죠. 그러니까 팔라탈 루트의 버칼 앵귤레이션, 이쪽 부분을 버칼 슬로프를 이용해서 식립을 했죠. 그래서 약간 버칼 쪽으로 앵귤레이션이 되게, 그렇게 해서 플랩을 닫았고요. 그리고 나서 힐링과 통상적인 치유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할 때의 양상입니다. 깨끗하고 양호한 양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4년이 흐르고 나서도 아주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협측에 어떤 본을 꺾었기 때문에 이쪽에 약간의 함몰은 있지만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어떤 문제점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계측 접근은 특히 소구치에서 많이 더 접근이 유리하게 되는데, 보통 소구치에서 일반적인 어떤 우리들이 소구치에 파괴된 양상을 보면, 물론 대구치 6번도 마찬가지지만 협측에서부터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다. 보면 협측에서 농양이 있고, 그렇지만 구계측 측은은 이 협측하고는 별개의 어떤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측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구치 부위에서는 그냥 이 설측 측은에 그냥 식립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측에 S핀을 식립을 하고, 구계측 측은에 S핀을 식립을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구강에 접착을 해서 세팅을 하고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일반적으로 세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소구치에서 보면 좀 다른 환자긴 한데, 아까 이게 위치가 이 컨택 때문에 다 정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나무젓가락으로 그냥 말레팅을 하고, 이게 메탈로 하면 오히려 더 소리가 너무 좀 강하게 나서 환자분도 좀 놀래고 하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테리고이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상악동 벽에, 이 벽의 어떤 후면을 따라서 이쪽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가까이에서 이 식립을 해도 이 상악동 벽을 앞쪽으로 살짝 밀으면서 식립을 하는 것도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거 제 그림은 아니지만 인스타에서 잠깐 제가 좀 캡처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는 더군다나 입이 굉장히 작아서 사실은 수술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환자 케이스에 사진을 찍는데 입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이 6번 크라운이 디지털 쪽으로 너무 이렇게 좀 풍요하게 돼 있어가지고, 물론 얘를 조금 미리 좀 삭제를 하고, 그리고 발치를 하고, 이 환자분이 빨리 2주 후에 약속이 돼가지고 2주 후에 식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을 식립을 하려고 했으면은 이게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테리고이드에 이 뼈를 이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식립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엑스레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식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강 내에서 시술할 때도 시야도 사선으로 아주 잘 보이고, 이걸 식립할 때도 이 말레팅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식립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힐링과 커스텀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철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임플란트의 뎁스나 패스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아주 양호한 보철물과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찢어짐이 발생하지 않는 아주 양호한 어떤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이 아닌, 저는 이 방향으로 식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은 발치 즉시를 할 거고요. 17번은 약간 테리고이드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까지 안 하고, 테리고이드 이쪽에서부터 들어가면 이쪽에 있는 멤브레인을 살짝 앞으로 리프팅을 하면서 식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과는 나온 건데, 식립 방식을 보면 일단 발치를 하고요.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대체적으로 상악에서 구치부의 어떤 문제점들은 대체적으로 협측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걸 센터에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어떤 테크닉, 어려운 테크닉을 또 구사를 해야 하지만, 구계측 측은에 식립을 하게 되면 구계측 측은에 버칼 쪽 슬로프를 식립을 하면, 그리고 뒤에 쪽에서는 테리고이드 쪽으로 약간 경사를 줘서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온 자가골로 이제 이쪽을 덮고, 저는 플랩을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일반적으로 시키지 않고 큐탄을 덮고 세컨더리 힐링을 주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고 나서 보면
시효가 되고 나서 커스텀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보철을 제작을 했죠. 물론 이 부위는 원래 그 협직에 그 치조골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함몰은 있지만 임상에서 그 아무런 어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그 CT로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테리고이드 쪽으로 경사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고 7번에서 그리고 테리고이드를 경사를 주면서도 구개측의 방향으로 그리고 6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개측 측은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굉장히 어려운 수술의 어떤 테크닉이 아주 간단하고 간소화되는 방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상악 구치부, 특히 최후방 구치부에서 아주 요긴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테크닉을 하려면 통상적인 스크류 타입 임플란트로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멀리프의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깊이나 패스에 대한 어떤 허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철이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상악 구치부에서 그 쉽고 편하게 웰락과 에스핀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